지난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주간의 휴전 연장은 평화를 향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 나사를 조이는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 벌기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면전 발발 53일 만에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평화 무드에 전 세계 언론은 희망 섞인 분석을 쏟아냈지만 그 이면에서는 총성보다 더 무서운 경제 전쟁이 조용히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파키스탄 총리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트럼프의 진짜 칼날은 단 한순간도 거두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핵심은 여전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해상 봉쇄,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심장부, 카르그섬의 동맥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휴전 발표와는 무관하게 이란의 유조선은 단 한 척도 페르시아만을 빠져나가지 못했고 그 결과는 파멸적이었습니다. 수출되지 못한 원유가 매일같이 쌓이면서 카르그섬의 거대한 저장시설은 이미 한계 용량을 넘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며칠 내로 유전의 펌프 자체를 멈춰야 하는, 즉 국가 경제의 근간인 원유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닥쳤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트럼프는 총을 잠시 내려놓는 대신 이란 경제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릴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정확히 언제까지 이 잔인한 시간을 끌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놀랍게도 백악관 대변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3월 25일 백악관 브리핑 현장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네비슨 기자들 앞에서 군사작전이 앞으로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적 예측처럼 들렸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불과 30분 남짓한 브리핑 시간 동안 그녀는 마치 각본이라도 읽는 것처럼 무려 3번이나 똑같은 기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외부를 향해 던지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직접 달력을 확인해 보시죠. 3월 25일로부터 정확히 6주 뒤는 언제일까요? 바로 5월 초, 길게는 5월 중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트럼프의 외교 일정표에는 그의 재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로 예정된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극적인 연출을 즐기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을 고려하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협상 상대인 시진핑을 만나러 가기 직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로 그 순간에 이란과의 전쟁을 극적으로 타결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큰 외교적 성과물을 손에 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우위를 점하겠다는 지극히 트럼프다운 정치적 계산인 셈입니다. 결국 백악관이 흘린 4주에서 6주라는 시간은 실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상 봉쇄로 이란을 완전히 고사시킨 뒤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설정한 협상 타결 데드라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5월 14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집착하며 전쟁을 끝내려 하는 걸까요? 시작할 땐 마음대로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마음대로 끝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이토록 조기 종전을 서두르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53일 만에 미군이 전장에서 직접적으로 쏟아부은 돈은 이미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 국방부는 장기전을 대비해 의회에 무려 2천억 달러, 약 29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막대한 출혈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최소 3천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440조 원에서 1,4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국 모두 국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장부상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심지어 그의 핵심 지지층인 에마가 진영 내부에서조차
우리가 왜 이 의미 없는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소위 구매자의 후회, buyer's remorse, 즉 섣부른 개전 결정을 뒤늦게 후회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며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흐름을 누군가는 한 발 앞서 알고 돈을 걸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래의 사건에 베팅하는 예측 시장, 폴리마켓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라는 항목에 그렇다 하는 쪽으로 갑자기 수십만 달러의 거액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순식간에 뒤바꾸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자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가 24시간 휴전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정확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결과에 누군가 막대한 돈을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치 정해진 답안지를 미리 보고 돈을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특정 인물들의 베팅 패턴을 지목하며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에게는 그저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로 전락했을 수 있다는 끔찍한 의혹입니다. 이런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결국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 때 이미 정보를 선점한 세력의 이익을 챙겨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환경을 만듭니다. 내부자들이 전쟁 종결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5월 종전 가능성이 높다는 강력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폭등했던 유가는 다시 폭락하게 될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전쟁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만 이는 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order는 배럴당 92달러, 브렌트유는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 60달러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40% 이상 높은 수준인데 이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은 정치적 합의라는 한순간의 이벤트일지 몰라도 그 전쟁이 핥히고 간 물리적 상처와 구조적 문제를 복구하는 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괴된 원유 생산 시설과 항만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고 전쟁 위험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해상 보험료가 정상화되는 과정 역시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복잡하게 얽힌 각종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적, 외교적 절차까지 고려하면 원유 공급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전쟁 그 자체보다 훨씬 오래가는 법입니다. 특히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국들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생산을 재개하고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향후 유가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전쟁의 혼란을 틈타 유가 안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쟁의 단기적 손익계산을 넘어서는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트럼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DPA, 즉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이 단순히 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연방 예산이 미국의 낡은 에너지 인프라, 즉 송유관과 정제시설, 그리고 수출 터미널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표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대한 구조적 재편의 서막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셰일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높은 운송 비용과 병목 현상을 해결하여 생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미국 에너지 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간 셈입니다. 결국 이란과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 상관없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강화라는 거대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향후 십수년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시끄러운 소음이 끝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 구조적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펼쳐질 5월 종전 시나리오의 현실화 여부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로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추적해야 할 핵심 지표는 명확하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이란의 2차 협상 참여 여부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협상 테이블에 이란 대표단이 모습을 드러내는지가 5월 종전 시나리오의 성패를 가를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끝내 불참을 선언한다면 트럼프의 압박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전쟁 재개 가능성이 급부상하며 유가는 다시 100달러 선을 위협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란이 협상장에 앉는 그 순간이 바로 트럼프가 설계한 시간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물리적인 데이터,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일 유조선 통행량입니다. 현재 하루 16척 수준까지 급감한 통행량이 종전 합의 이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 수준인 수십 척 규모를 회복하는지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의 핵심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평화적인 합의가 발표되더라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막혀 있다면 시장은 그 합의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방물 자생산법, 즉 DPA 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추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확보된 예산이 실제로 어떤 에너지 인프라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투입되는지를 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그리려는 장기 에너지 전략의 방향성을 가장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해도 모든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주체가 단일화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이란 내부의 분열, 언제든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통제불능의 변수,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미국 스스로 자국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유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 등은 여전히 살아있는 불씨들입니다. 이러한 잔존 리스크들은 5월 종전이라는 큰 그림을 향해 가는 길목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복병과도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